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긍정양육의 MC를 맡고 있는 엄마 이지혜. 아빠 김정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같이 부모됨이란 무엇일지 고민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개그우먼 허민 씨 그리고 배우 정현석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길 잃은 저희 같은 나이 든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네. 전문가입니다. 김효원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아동기의 긍정 양육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요.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동기. 먼저 교수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동기는 우리가 흔히 초등학생, 그러니까 만 6세에서 12세 정도의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딱 사춘기 오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기는 인지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들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고요.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들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들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좀 동화책 같은 것도 같이 보시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캐릭터들의 얘기를 마음을 물어보거나 혹은 또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왔을 때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 혹은 상황의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힘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네. 네. 교수님, 저희 딸도 이제 아동기에 들어왔거든요. 요즘 부쩍 친구들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좋기도 한데 뭔가 서운해요. 서운해. 그리고 가끔 친구랑 싸우고 속상해하면 제가 아이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줘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이제 조금씩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부모님보다 친구가 좀 더 우선이 되어가고 그래서 또 아동기에는 아이가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또 그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 너무 아이 편이나 혹은 상대방 아이 편 들지 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차근차근하게 상황을 좀 물어보고 또 우리 아이가 느낀 감정, 속상함, 화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아이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기에 들어가면서 약간 그 공부, 교육적인 것도 이제 조금씩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맞죠? 맞아요. 아이들이 뭘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에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부모의 속도대로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하거나 옆집 아이의 속도에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속도, 우리 아이는 이거를 잘하는구나, 조금 빨게, 이건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차근차근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효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아동기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잖아요. 오늘도 저희들이 직접 긍정양육 129 원칙을 적용해서 실제 고민 사연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긍정양육 셀프 솔루션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10살 여아 미니 아빠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여자아이 미니의 아빠입니다. 요즘 미니가 거짓말을 시작한 것 같아서 저희 부부가 고민이 많은데요. 큰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방을 어질러 놔서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동생이 방을 어지른 거라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학습지 숙제를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있지도 않은 학교 숙제를 하느라 바빴다고 얘기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그동안 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나 그래서 이러나 싶은데 그래도 평소에 좋은 학원도 많이 보내주고 갖고 싶어 했던 스마트폰도 사줬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그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2시간 공부하면 스마트폰을 30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했는데요. 공부 시간을 1시간도 못 채우고 스마트폰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규칙을 안 지키냐며 아이를 혼냈더니 애가 울면서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아이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부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미니 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공감 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애들 이제 음. 청소년이 됐으니까 저희는 그 중학교 돼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는데 다른 애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래서 그런 뭐 갈등 비슷한 것도 있었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사연에 대한 솔루션은 정답 다 맞추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 그럴까요? 자, 그럼 한번 저희 해볼까요? 한번 고민해서 한번 카드를 네. 한번 넣어 볼까요? 야, 얘 참. 자, 일단 사춘기를 지금 겪고 계신 네. 일단 자녀 알기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좀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의 뭐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시간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기준을 세우면은 그것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기 지금 아이가 부모한테 지금 어떤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맞아요. 너의 섭섭함은 알겠어. 근데 그 너의 스마트폰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들어보고 관점 바꾸기는 아이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시그널을 보낸 것이 지금 이것만의 문제인가?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내고 있진 않나? 지금 보는 현상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한번 또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예, 근데 저도 지금 아빠의 입장에서 지금 세 개가 똑같아요. 오. 세 개가 똑같고 지금 보니까 딱 한 개 다른 게 저는 같이 성장하기, 일관성 유지하기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부모도 사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계속 말씀을 맞아요.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의 이런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저는 그 세 가지에다가 요 한 개가 바뀌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네, 다 어떠세요? 두세 개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자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10살 우리 어.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온전히 이제 아이와 함께 할 때는 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아이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경청하고 또 공감도 해줘야 되고 10살이면 공감이 또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공감과 대화를 통해서 같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자. 약간 기승전결로 약간. 저도 아이가 자꾸 요즘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 안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만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알기 위해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으니까 엄마 충격받았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왔지? 라고 나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야겠다. 사연에서 발견되는 문제 해결 방법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죠. 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바로 관점 바꾸기입니다. 저 없어요. 갖고 있습니다. 네. 없어. 있으세요? 두 분이 예. 있으시네요. 네. 거짓말에는 다양한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짓말과 혼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약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연의 아이는 어떤 속이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혼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숨어있는 의도가 남을 속이려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혼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다라는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짓말일 때는 좀 단호하게 혼내고 훈육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 좀 뭔가 혼나는 것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면 야, 왜 자꾸 이렇게 혼이 나지? 얘가 혼이 좀 덜 나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혼자서 집중하기 어려우면 좀 뒤에서 같이 부모가 봐줘야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아이를 도와주고 좀 서로 거짓말 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거죠. 정직이라는 건 안전하고 또 실천 가능한 그런 관계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정직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늘 배웠는데 안전하고 실천 가능한 관계에서 기를 수 있는 덕목.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 깊은 말이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연 속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미니 부모님이 아이와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좀 좋은 학원이나 스마트폰 사주는 그런 좀 물질적인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온전히 집중하기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일하면서 양육을 함께 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근데 일 때문에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자꾸 물질로 보상을 해주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에게 좀 온전히 집중한다는 건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저도 사실 워킹맘이라서 매일매일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많이 계획하는 편인데 여행을 하면은 통으로 이렇게 시간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놀아주면은 확실히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런 사랑을 더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여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되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조금 일하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짧은 시간이어도 좋으니까 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세 번째 문제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담긴 규칙을 아이에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좀 일관성 유지하기라는 실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하셨나요? 일관성 유지하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뭐 아이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이라던가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해주는 거.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서로 이야기해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는 조금 과하거나 지킬 수 없는 규칙을 정해놓고 아이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면 아이가 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지킬 때는 우선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또 부모의 의견도 충분히 얘기하고 서로 이걸 조정해서 실제 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상황을 좀 맞아요. 짚어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서 이제 충격적이에요. 아내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막 되게 감정적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중요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경청하고 공감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격한 상황에는 사실 이렇게 격한 반응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공감보다는. 저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약간 그럴 것 무너지는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런 말을 들을 때는 엄마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 그 자체보다는 그 밑에 숨어 있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으세요? 그게 뭐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가 아닐까요? 그런 것 같죠. 네. 네. 사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초등학생이어도 아직까지 내 마음을 다 이해하는 힘이 부족하니까요. 내가 화가 났는지, 속상한지, 서운한지, 아니면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알아차려도 어떻게 이거를 부모한테 설명하고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먼저 아이의 숨겨진 마음을 찾아내서 엄마가 너가 이거 너무 힘든데 힘든 걸 몰라줘서 속상했구나. 너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거는 안 해주고 다른 것만 자꾸 하라고 해서 억울했구나. 넌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건데 억울했구나. 이런 마음들을 좀 읽어주면 좋은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런 얘기를 아예 안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맞아. 이미 뱉은 말이잖아요. 아이가 저런 말과 행동을 보일 때 그때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감정은 아이들은 누구나 어떤 감정이라도 느낄 수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좀 옳고 그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거 모범을 보셔야겠죠? 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도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춘 우승자를 교수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요? 네, 우리 현석 배우님께서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한 게 돌아오네요. 대단하신데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4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동기 양육에 적용할 수 있는 긍정 양육 129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너무 도움이 됐고 특히나 이렇게 상품까지 받아서 2배로 기쁩니다. 네, 또 아동기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이 가실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양육이라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구나. 맞아요. 또 한 번 느꼈어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4개 중에 하나 맞췄거든요. 이제 아이가 둘 다 이제 아동기로 들어가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것으로 오늘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오늘부터 긍정 양육 마지막 시간이에요. 청소년기의 긍정 양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함께 외쳐볼까요? 행복한 우리 아이. 행복한 엄마 아빠. 오늘부터 긍정 양육!